문제는 이런 국내 공매도보다는 외국계 공매도예요. 이 에코프로 공매도를 1년 넘게 들고 왔어요. 네. 특히나 현금으로 사신 분들은 조금 버티면 모멘텀이 죽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위아래 파동은 생겨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청산된다. 그냥 청산이에요. 사실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한국의 2차전지 밝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 맞아요. 것도 있고, 네. 또 그동안 쌓여왔던 이 네. 외국계의 공매도 뭐 이런 네. 거에 대한 또 반감도 사실 많이 작용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 공매도 이게 뭐 많이 청산이 됐다, 뭐 네. 그래도 공매도를 또 들어가고 있다, 이런 너무 설은 많은데 네. 그 여의도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네. 이 공매도 쇼트 네. 퀴즈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뭐 저도 그게 네. 정확하게 어디가 막 공매도로 파산을 했다 이런 건 몰라요. 네. 근데 들려오는 소문으로 국내에서 하우스 몇 개들 뭐 공매도로 이번에 쳐놨던 것들 때문에 날라갔다 그런 얘기들은 들려오고요. 이제 문제는 이런 국내 공매도보다는 외국계 공매도예요. 결국엔 시티라던가 JP모간 이런 쪽들은 이 에코프로 공매도를 1년 넘게 들고 왔어요. 근데 아까 1년 상승률 얼마? 그런데도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금의 상황을 그쪽은 과열로 판단하는 외국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공매도를 이거 뭐 불법 공매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냥 그냥 공매도에 대한 반감으로 산다. 이건 위험해요, 여러분들. 내 소중한 자산인데 정말 나는 그냥 손톱도 안 돼요. 손톱만큼의 때 정도밖에 안 되는 돈으로 운용을 하는데 이쪽에는 어마어마한 산 같은 돈들이 운용이 돼요. 아무리 공매도가 맞건 틀리건 그런 것들을 떠나서 내 자산을 그렇게 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과 무조건적으로 나는 반감으로 반대 베팅할 거야. 이건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정말. 네. 특히나 현금으로 사신 분들은 조금 버티면 모멘텀이 죽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위아래 파동은 생겨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레버리지 쓰신 분들. 중간에 청산된다. 네, 그냥 청산이에요. 네. CFD 이런 거 청산된 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절대 공매도가 나쁘다 맞다 그게 떠나서 절대 무조건적으로 반감으로 반대 베팅 그거는 위험합니다. 네. 저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정말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네. 또 에코프로 사시는 분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스코 홀딩스도 많이 사시지 않습니까? 네. 포스코 홀딩스도 간단하게만 한번. 이거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예전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이 지금 주가에 너무 선반영이 된 종목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이거 사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전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린 거 있어요. 딱 이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외국인 지분율. 네. 외국인이 지분을 철강으로만 할 때는 그래도 유지를 해요. 네. 빼는 경우가 있어도 거의 대부분 유지를 하면서 한 50% 이상을 유지하거든요. 자, 2023년 들어와서 보세요. 뚝 줄어들거든요. 네,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판 정도가 아닙니다. 네, 올해 지금 8월밖에 안 됐잖아요. 8월 초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지분이 30%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 기간에 이런 무거운 종목의 시총에 20% 지분을 줄인 건 정말 뭐 말로 할 수가 없는 지분의 감소예요. 그런데 이거 누가 샀겠어요, 결국 또? 개인 네, 또 그 방송에 의해서 산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결과는 좋습니다만 여기서도 계속 포스코홀딩스를 외쳐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마찬가지로 밸류 계산해 보시고요. 아직까지도 포스코홀딩스의 본업은 뭐죠? 철강이에요. 이번에 나온 실적의 매출의 90%가 철강입니다. 물론 리튬 쪽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커지는데 철강 쪽과 이 리튬의 밸류가 똑같을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고 기대감을 반영해서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린 건데 이제는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된 구간이다 라는 말씀도. 가장 우려되는 건 외국인의 지분율 감소. 여기에서 더 줄일까? 저는 그 걱정도 좀 하고는 있어요. 일단 올해 말부터 이 광석 형태에서 리튬을 포스코가 생산할 거거든요. 그리고 리튬 염수, 아르헨티나 염호는 조금 더 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어쨌건 생산이 들어가는 시점이 되니까 이런 만약에 지분율이 더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조금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F프로와 또 포스코 홀딩스는 또 지주사의 성격도 갖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또 한국의 고질적인 이 지주사 리스크 내지는 지주사 네. 할인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예 사업, 뭐, 자회사인, 그냥 순수 자회사인, 네. F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들 종목도 다 네. 고표가 됐다고 이제, 단기 이제 급등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예. 단기적으로는 조금 일단은 과열 상태에 맞고요. 예.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과열뿐만 아니라 버블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뭐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만 계산해보고 넘어갈게요. 네네.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네네. 여기는 이제 딱 양극재죠. 아까는 이제 에코프로는 전구체를 하는 쪽이고요. 네. 자, 보시면은 여기도 뭐 거의 비슷해요. 네. 가는 추이 보면은 371억, 548억, 1150억, 두 배 뛰죠. 예. 1150억에서 3800억, 3배 넘게 뛰죠. 예. 그리고 나서는 조금 이제 슬로우해지지만 숫자는 계속 커져요. 왜냐면 양극재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네. 하이니켈 양극재. 중국 쪽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 저가형이 일단 보급률이 커지고 나면은 이제 좀 정체됩니다. 살 사람들, 얼리 어답터. 돈 많이 줘도 나 전기차 살 거야. 라는 사람들은 이미 샀어요. 그러고 나면은 전기차 가격과 이미 기존의 내연기관차 가격의 괴리가 작아져야지 사람들이 선택지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차이면 이번에는 전기차로 바꾸자 라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안이 뭐죠? 지금 테슬라 쪽에서 내놓고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들에 대해서 계속 가격 인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마진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예전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지금 20%가 넘는 영업이익률이 전기차에서 나왔던 기업이 테슬라예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죠. 그래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전기차 시장 다 끌어왔어. 우리가 계속 더 많이 팔면서 우리 전기차 보급하고 충전소 시설 얘네 다 들어와. GM 포드 얘네 따로 만들지 말고 그냥 우리 거 왔었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점유, 야요, 나중에는 이제 자율주행까지 이어질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보급하겠다는 거예요. 전략적입니다. 이거 싸게 판다고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을 더 빠르게 잠식을 해나가고 있고 우리 현대차 그룹 안타깝지만 차 못 팔고 있어요. 전기차. 실적만 잘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가느냐? 아니에요. 밸류를 올려야 되는데 밸류가 오히려 깎인다는 거예요. 아이오닉 6 지금 할인 판매입니다. 안 팔려가지고요. 재고 많이 와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죠? 보조금 혜택 못 받잖아요. 예. 그게 보조금 혜택 받으려면은 내년 10월 돼서 조지아 공장이 완공돼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보조금 혜택도 못 받는 현대차 그룹의 가격을 계속 후려치고 있죠. 그럼 가격 괴리가 처음엔 이만큼이었다가 보조금 혜택 못 받고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테슬라는 가격 더 내리고 있고. 근데 현대차는 여기 고정돼 있잖아요. 현대차 살까요, 미국에서? 안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을 또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완성차 업체까지 좀 같이 제가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는데 같이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추격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에코프로 BM 뭐 실적 숫자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1조 2천억 나온다라고 볼게요. 네. 1조 2천억이 양극재 어쨌든 판가는 내려가더라도 미국이 원년이기 때문에 큰 차, 대형 SUV, 픽업 트럭 이런 거에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런 건 엔트리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가 많이 일단은 1차적으로 러시 보급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세컨카로 전기차 구매 고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FP 배터리가 장착된 테슬라의 3 모델 이런 것들을 가격 계속 인하시키는 겁니다. 그걸로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은 큰 차들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조건 하이니켈 양극재, 삼원계, NCM, NCA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판가가 인하되더라도 계속 증가할 거예요. 이거 그냥 뭉뚱그려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NF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코스모 신소재까지 봐도 되고요. 네. 그럼 1조 2천억 밸류 가지고 한번 볼게요. 물론 숫자는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는 33조 3천억이에요. 네. 좀 숫자가 아까 에코프로보다 크죠? 그렇죠. 자, 여기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것까지만 계산해 드릴게요. 33조 3천억으로 잡고 나누기 역시나 영업이익 1조 2천억 때리면은 27.75배 정도 나오네요. 네. 근데 아까 에코프로 전구체 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는데 양극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스프 같이
세계적인 화학 기업들이 이쪽으로 뛰어들어서 생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수율이 잡히건 안 잡히건 어쨌건 그들은 도전을 계속 할 거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다? 15% 보급돼도 우리에게는 85%의 전기차 시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보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양극재는 공급이 이제 향후에 한 3, 4년 정도 본다라고 하면은 수요가 가파르긴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이것도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숫자는 커지지만 우리가 상향 밸류가 아니고 어디다? 하향 밸류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극재 쪽은 조금은 이제는 과열과 더불어서 살짝의 누군가의 의견에 따라서는 누군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야 27배 뭐가 비싸? 50배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분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각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현대차, 기아도 네. 전기차 모델 자체, 신모델 자체는 그래도 뭐 GM이라나 포드보다는 좀 더 네. 적극적으로 많이 내놓고 있어가지고 네네. 기대를 받았고, 사실 많은 또 여기 증권가에서도 현대차가 그래도 그 실적에 대비해서는 주가 오랫동안 좀 이제 횡보를 많이 했다 이런 네. 평가를 내리시기도 하거든요. 현대차랑 뭐 기아 뭐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 가능할까요? 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했다고 해서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내연기관차를 잘 파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법적으로 환경적으로 규제하면서 전기차로 바꾸는 흐름들이 2020년부터 계속돼 왔잖아요. 그럼 뭐를 잘 팔아야 됩니까? 주가가 올라가려면 전기차 잘 팔아요. 전기차 잘 팔아야 돼요. 근데 전체 매출 비중 올라가서 현대차 그룹이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량 3위 했어요. 3위. 굉장히 잘한 겁니다. 박수 쳐주고 고무적인 일 했다라고 해줄 수 있는데 거기까지 끝이에요. 네. 그 숫자가 물론 잘 나왔겠죠. 왜냐하면 전기차가 아니고도 기존의 내연기관차, 디젤, 휘발유, 거기다가 하이브리드까지 잘 팔았어요. 근데 전기차 판매는 쪼그러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오닉 6 디자인은 예쁘거든요. 안 팔려요. 비싸니까.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지금 환율이나 이런 효과들 받으면서 작년부터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도체 대란 때문에 자동차 생산 안 되고 그렇죠. 주문 엄청 밀려 있고 제가 얘기 드렸죠. 저도 넣어봤다고요. 많이 밀려 있었어요. 순번. 근데 지금은 엄청 팍팍 당겨져서 이제 예전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 대기 수요를 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생산은 잘 되고 있고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아이오닉 6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인 판매 하고 있어요. 재고가 넘쳐나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테슬라 이런 쪽도 없어서 못 팔아요. 왜냐? 가격 인하해 주니까요. 가격 인하하고서도 우리는 9.6% 한 자릿수 하이 싱글 영업이익은 낼 수 있어.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빠르게 지금 우리는 시장에 엔트리 모델 그리고 중형 고급형 다 보급할 거야. 이 생각이에요. 테슬라는. 근데 지금 기아차, 현대차는 못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딱 리스 형태로 판매하면은 보조금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리스 차량 판매율이 제가 알기로는 높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가 확 쪼그라들었고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 볼까요? 주가 이래요. 예. 실적 잘 나와서 세계 3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이다. 환율 도와줬다. 라고 하는데 주가가 왜 이럴까요? 예, 20만 원을 많이 못 넘는. 네. 근데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일단 지분은 늘리고는 있어요. 예. 네, 주가가 빠지는데도 지분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건 외국인들이 뭐를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 당장 전기차 못 파는 건 맞는데 니네 디자인 승리고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내년이죠. 2024년 10월 돼서 조지아 공장 완공되면 니네 엄청 더 잘할 거잖아. 이거를 약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폄하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잘 올라왔는데 숫자 잘 내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 왜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멘트를 달아드리는 거예요. 네, 때로는 이제 증권가에 나오는 보고서 이런 쪽들도 팩트 관계라던가 전체 매출에서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는지 확인도 안 하고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혼나야 됩니다. 네, 혼나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를 얼만큼 팔고 거기에서 수익을 얼마나 거두냐에 따라서 기존의 내연기관차 내는 실적에는 밸류를 그동안 받아왔었던 5배, 6배만 받아
라고 곱해주는데 전기차 판매하는 거에는 5배, 6배가 아니고 얼마라고요? 10배, 15배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안 크니까 15배, 16배를 곱해줘도 전체적인 절대적인 숫자가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작게 나온다는 거예요. 비중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네. 거고요. 그래도 다만 외국인들의 행보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안 좋아요. 121선도 깨지고 이런 지점들 예. 제가 싫어하는 지점이에요. 21만 원 이런 지점 오면은 전 여기에서 만약에 그냥 신용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2.5배 가서 여기까지 팔면은 이거 구간에서 한 21만 원 잡고 여기면은 얼마 정도 나오죠 대략? 20만 원 안 되니까 7, 8%? 그러면은 8 곱하기 2.5 하면은 여기 구간에서도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부분들만 써야 됩니다. 20% 수익이 한 달 안 되는 기간에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지점에서 가차 없이 팝니다. 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정말 이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만 하고 네, 일반 그렇죠. 분들은 레버리지 쓰지 마세요. 예. 네. 기아도 기아도 뭐 비슷한 그냥 패턴이겠죠? 예 같아요. 예. 똑같아요. 차트 똑같죠. 예. 예, 이렇습니다. 네. 이래요. 여기 막히죠. 네. 9만 원 구간 막히고 여기에서는 한번 지지 받아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구간. 8에서 9까지면 그렇죠. 한 10%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뭐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2.5배 레버리지 쓰시면은 20에서 25% 구간이 굉장히 짧은 15일 정도밖에 안 되는 구간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표는 지금 무너졌습니다. 121선 무너진 상태고 이것도 외국인들 현대차랑 똑같이 늘려주고는 있는데 살만한 메리트가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외국인처럼 내가 돈이 많아서 매일매일 이거를 뭐 100만 원씩 1년을 살래 이런 분이면 그냥 사세요. 사셔도 되는데 지금 당장은 메리트가 안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주식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올해 어떻게 빅테크에서 시세 제일 많이 그랬죠. 테슬라보다 네. 많이 낸 종목인데 AI 자체가 뭐 초반에는 이제 버블이다 아니다 뭐 이런 네. 논란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AI가 어쨌든 시대의 그 큰 흐름으로 이제 네. 잡혀가는 것 같아서 네. 미국에 이제 빅테크 위주로 뭐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쵸. 한국에는 뭐 일단은 HBM 반도체를 당장 많이 네. 팔아서 재미 보고 있는 SK 하이닉스만 이제 12만 원대 벌써 돌파하면서 네. 시세를 많이 냈고 뭐 말씀하신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 한미 반도체, 네. 뭐 HBM 밸류체인 구성하는 이런 종목들도 그 시세가 괜찮은데 그렇죠. 뭐 이 HBM에 대한 뭔가 이제 실적에 대해서 네. 앞으로도 지금 담아가도 뭐 괜찮은 상황인지 아니면 뭐 네. 단기적으로 좀 더 키 맞추기 차원에서 좀 싼 종목을 찾는 게 나은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향후에 수요만 보면은 예. 지금도 당연히 사도 되는 거죠. AI가 버블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공부를 많이 좀 더 하셔야 돼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4차 산업의 파괴력을 말씀드리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꼽는 게 AI 이런 것들. 로봇으로도 어차피 AI가 다 탑재되고 자율주행 들어가고 사물인터넷 들어가고 전부 다 들어가서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향후에 우리가 조금 먼 미래를 그려보면 우리 가정에 로봇 한 대씩 다 들어올 거예요. 그것도 지금과 같은 로봇 형태 아닙니다. 팔만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키 170 뭐 이런 애들 와가지고 똑같이 요리하고 청소하고 가전제품 컨트롤하고 다 할 거예요. 결국은 다 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가전제품과 지금 로봇과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해야죠. 자율주행해서 장애물 있고 이런 것들 다 피해가야 되죠. 그럼 거기에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는 잠깐 단기적으로 그치고 지나가는 이런 트렌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빅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숫자가 크게 변하는 모습이 안 보여도 뭐를 올려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밸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적은 지금 당장 정체가 돼 있어요. 그냥 한 배 똑같이 현상 수준 유지. 그런데 예전에 주던 밸류가 10이었는데 오, AI 태동하는 거 보니까 엄청난데 20배, 30배 그럼 주가는 2배, 3배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보다 최근에 보면은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예. 네, 그 이유는 뭐냐? 자명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HBM 반도체를 예전에 사실상 안 만든다고 그랬어요. 꽤 오래된 일이에요. 이거 HBM 반도체가 뭐 최근에 나온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오래된 기술이에요. 2004년? 5년, 6년? 막 그 정도. 근데 하이닉스는 그걸 계속 해왔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예전에 좋았었죠. 그 코인이죠. 그렇죠. 코인 채굴할 때 할 때. GPU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래픽 카드가 하나당 엄청나게 단가 뛰었는데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이제 그거 대규모로 채굴하는 데도 다 폐쇄시키고 가격도 떨어지고 하니까 같이 떨어졌었죠. 근데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큰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트렌드가 도래가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 HBM 반도체 없어서 못 팔아요. 지금 솔직히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낸드 플래시, D램 이런 쪽들이 힘듭니다. 엄청 힘들어요. 근데 또 뭐가 있었죠? 재고를 감산한다고 했잖아요. 있었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하냐. 그렇다 보면은 주요 플레이어들 상위권에 5개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플레이어들 중에서 1, 2, 3위가 다 감사네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반도체 또 빅사이클이 오는 겁니다. 지금 벌써 이런 얘기 나와요. 내년에는 반도체 재고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 모자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벌써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추가적인 시설 투자를 안 하고 우리 지금 잘 팔리는 거 HBM 반도체 지금 HBM2, HBM3 이런 것들을 더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게 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의 실적은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엄청나게 안 좋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 특화된 기업들이에요. TSMC 같은 구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라던가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들 하면서 따라잡으려고 하죠. 그게 캐시카우가 돼야 되는 시점이 오면은 또 한 번 무슨 일이 일어나죠?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한 25% 미만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비메모리 반도체. 근데 그 시장을 누가 잡고 있어요? TSMC가 잡으니까 영업이익 숫자 자체는 삼성전자보다 작은데 시총은 비슷하게 가거나 크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기 때문에 밸류를 그만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4나노 공정 따라잡고 있죠. 그리고 고객사들 물어오고 정말 메모리 반도체 시황 안 좋은 거 맞는데 좋아지는 기미 보이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진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다시 밸류에이션이 그렇죠. 올라가 있죠. 숫자도 커지는데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수 있는 영역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또 한 번 점프업을 하는 겁니다. 누구 혹자가 얘기해요. 삼성전자 이거 지루한 기업인데 뭐 여기서 2배 가겠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갈 수 있어요. 밸류의 변화가 일어나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쪽에 AI만 놓고 보면은 HBM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많이 파냐, SK 하이닉스가 많이 파냐, 삼성전자가 지금 자존심 싸움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가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 뭐 조금 더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를 해보셔서 비중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안 하느냐? 하고 있어요. 옛날엔 손 났지만 그 기술 개발 자체 해놓은 것들을 아예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 거기다 생산 시설까지. 근데 삼성전자는 이 HBM이나 메모리 쪽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죠? 지금 또 초미세 공정단에서 TSMC 같은 쪽 따라잡으려는 시설 캐파 이런 것들이 여기에다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향후 미래에 밸류를 올려줄 수 있는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후공정단, 사실상 우리가 초미세 이런 쪽으로 오다 보니까 16나노 이하를 초미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4나노, 3나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쪽들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공정 장비주 이런 것들이 사실상 밸류를 많이 못 받고 조금 소외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라온 반도체 종목들 보면 전부 다 후공정. 다 후공정 쪽이죠. 예, 오사트 쪽이에요. 예, 그런 쪽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이제 4나노, 3나노까지 왔어요. 초미세 공정. 여기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속도로 더 빠르게 초미세 공정 될 수 있을까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지금까지는 재고가 넘쳐났는데 조절하면서 만약에 중국의 IT 세트 수요 증가하고 메모리 쪽에 D램과 낸드 플래시까지 같이 좋아진다. 그럼 재고가 부족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재고가 부족하면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웨이퍼 투입해서 생산량 자체가
증가가 돼야지 후공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공정 기업이 그런 낌새에 따라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후공정단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후공정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눌림목 줄 때는 봐야 되겠지만 저는 전공정단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것도 지금은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그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뭐 소부장주 전반적으로 이제 후공정 관련 기업은 이미 사실 많이 좀 오른 게 사실 그렇죠. 있지만 네, 많이 그래도 올랐어요. HBM 이후에 이제 향후 성장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반도체 빅사이클이 예, 온다. 빅사이클이다. 라고 예. 하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예. 자리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도 좋아지지만 예. 밸류의 상향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